안녕하세요. 철학과 9학번 유종희라고 합니다. 재학생 후배님들하고는 학번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한 후에 연수를 마치고 고향인 대전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개업한 후에 지금까지 11년째 법무사업을 하고 있고요.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이사를 하고 있고 법무사연수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무실은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이 부동산 등기라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는 지역 자체가 서울 강남에 있기 때문에 회사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기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하고 조금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대표 법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자가운전을 해서 학교를 다녀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시절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 여행도 다니시고 동기들하고 아니면 선후배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면서 막동에서 술 마셨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 막동에서 시작해서 궁동에서 새벽에 끝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도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굉장한 추억이 되고 인생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대학 시절을 취업 준비에만 몰입해서 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실 것 같고, 또 하나, 그리고 대학 시절만큼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를 이제 깊게 할 시절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학생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리더십 같은 거 그런 건 사회에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에선 말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대학 시절에 학생 활동 같은 것도 하시면서 그럴 때 이제 리더십 배우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사회에 나가시고 그런 대학 생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와서도 당면한 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종합적 사고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편적인 지식의 묶음을 가지고는 지금처럼 복잡 다변화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지식들을 묶어서 응용할 수 있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법무사 시험도 빨리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고 나가서도 사회에서 이제 법무사로서 조금 더 깊은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종합적 사고력이 결여된 분들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법무사가 되신 후배님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분들은 사회에 나와서 법무사로서 어느 단계 이상의 고난도 업무를 수행을 못 하시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법무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업무를 하시려면 종합적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논술 시험이 있는데 2차 주관식 논술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모범답안이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에 넘어오게 되면 2차 시험은 모범답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순간이 오게 돼요. 난 정말 열심히 했고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논술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지? 그럴 때 이제 이른바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난 언젠가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계속 보면서 합격하는 그런 과정을 많은 법무사들이 이미 겪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포기를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2차 시험, 논술 시험을 보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 뭐 법무사일 수도 있고 세무사일 수도 있고 이런 2차 논술 시험이 있는 시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시험에서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시험에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데 어느 순간 했는데 안 됐을 때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충남대 후배님들께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취업에 관련된 문화가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그 이외에 인생에 있어서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데 전문직이라는 선택지는 거의 대부분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법무사 시험을 2011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최종 3차 면접 시험까지 하면 2012년 초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동기가 12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충남대 출신은 저 혼자였었어요. 그런데 말이 121명이지 그 중에 이른바 서울 주요대 출신들을 빼면 몇 명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른바 서울 주요대 출신과 우리 충남대 출신은 이 머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합격생의 차이가, 합격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지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정보력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서울 주요대 출신들은 이미 대학을 다닐 때부터 선배, 동기, 후배들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굉장히 많겠죠. 전문직이. 이런 선배들과의 교류도 많고 이미 선후배들이, 동기들이 대학 다닐 때 이미 신림동 고시촌이나 이런 데를 왕래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인 거예요. 선택지. 취업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고시도 준비하고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외무고시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직 시험도 준비하고 그게 하나의 일종의 대학 취업 문화인데 반해 비단 저희 충남대뿐만 아니라 지방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제 동기들 중에 지방대 출신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리고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그런데 그게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 법무사 후배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데 매년 120명, 130명, 140명 합격한 후배들을 보면 저 이제 연수원 교수기 때문에 연수원 강의를 가보면 저희 모교 출신이 거의 없어요. 없는 애도 있었던 것 같고 있어봤자 한 명? 그게 저 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전문직 시험이 뭐고 전문직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다른 어느 직업이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전문직에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 굉장히 많고 단점이 적은 게 전문직이라는 직업인데 첫째, 이른바 워라밸. 그게 가능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야근 많이 하고 공무원분들 야근 안 하는 부서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직은 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목, 금, 토, 일 4일을 어디 여행을 가자. 이런 게 전문직은 가능합니다. 일정 조정이 어느 정도 나의 자유에 의해서 가능한 게 전문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입 면에서 비교해보면 전문직의 수입은 평균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다 각자 나름이에요. 그래서 가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그 8대 전문직 평균 수입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전문직은 저만 해도 저랑 가장 친한 법무사의 수입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건 이 업계 일종의 그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벌었어? 이런 것 자체 질문을 서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은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입은 의미가 없는데 정말 그 전문직이 적성에 맞고 그 전문직으로서 자기가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갖고 실무 지식을 습득하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무실을 접어야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입이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
그렇게 사무실을 폐업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던 법무사님들은 거의 없으셨던 걸로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수입을 갖고 가시는데 얼마나 더 돈을 버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법무사님들을 보면 대기업보다 괜찮죠.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월급을 받을지, 호봉이 올라가면서 나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게 다 예상이 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의 인생이 예상이 되는데 전문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한 달에 집에 갖고 가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큰 사건이 하나 들어와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몇억 원을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저희 법무사만 놓고 보면 어느 순간 차가 바뀌어 있어요. 그랜저를 몰고 다니던 법무사님께서 어느 순간 억대가 넘는 벤츠를 끌고 오세요. 형, 차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면 일 하나 했어. 전문직은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문직은 첫째, 워라밸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둘째, 대기업 직장인보다 수입이 못하는 달도 있겠지만 어느 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직장인의 1년 연봉을 단숨에 며칠 만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전문직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60대 초반에 정년에 이르게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이 안 되죠. 정년 보장이 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빠르면 40대, 보통은 50대 초중반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시는데,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매달 수입이 없는 경제적 고통도 물론 크겠지만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그 고통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등산을 다니는 것도 6개월, 1년이지 10년 이상 등산만 다니면서 삶의 만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가 직장에서 나왔을 때 남아있는 인생 20년, 30년, 40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문직의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후배님들께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전문직도 하나의 나의 장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면서 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이번에 합격한 법무사 이제 신입생들 연수를 하러 가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앞으로 신입 법무사님들을 뵀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선배님, 저 충남대 나왔습니다. 그런 후배님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